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젤리 과슈를 꺼냈어요. 근데 이거 안 쓴 지 너무 오래돼서 완전 딱딱하게 굳었더라고요. 그래서 스프레이 공병에 물을 담아서 뿌려주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기 전에 좀 미리 해놨으면 부드러웠을 텐데 뿌린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많이 딱딱하더라고요. 그래도 뒤로 갈수록 점점 물을 계속 뿌려주고 하니까 부드러워지긴 했어요. 오늘 제가 그릴 그림은 데블스 도어라는 식당에서 먹은 이 파스타예요. 정확한 이름은 볼로네제 리가토니라고 하는 파스타입니다. 데블스 도어는 옛날에 코엑스에 있는 걸 보면서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 위치가 조금 애매해서 코엑스에서 약속을 잡더라도 갈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가족들이랑 고속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하면서 저 데블스 도어를 가게 되었어요. 저희 큰오빠도 데블스 도어를 옛날부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가봤다고 해서 아무튼 좋았습니다. 여기는 맥주 전문 가게였고요. 그래서 음식들이 다 맥주에 맞게 좀 간이 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짠가 하고 다들 놀랬지만 음료랑 같이 먹으니까 잘 맞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날 잠을 너무 못 자고 가서 맥주를 못 마시고 그냥 스프라이트 마셨습니다. 과슈는 역시 스케치가 필요 없는 물감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스케치 없이 바로바로 그리고 있고요. 전에는 음식 그리는 게 조금 익숙지 않아서 무서웠는데 이제는 조금 적응을 한 건지 편안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제가 가지고 있는 고체 과슈보다 이 젤리 과슈가 떠서 쓰는 물감이다 보니 색깔이 좀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어서 이런 음식 그림 그릴 때는 색이 조금 맑고 식욕이 도는 색깔이어야 좋잖아요. 근데 젤리 과슈로 그리니까 확실히 조금 색감이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흰 색깔이 너무 안 녹아가지고 제가 아까 중간에 지나가긴 했는데 흰색은 액체로 된 포스터 컬러를 섞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이런 수채화나 과슈 쓰시는 분은 그 액상으로 된 포스터 컬러 흰색 있거든요. 그거랑 검은색도 같이 흰색 검은색은 좀 구비해 두시면 좋아요. 이거 대용량으로 팔기 때문에 이렇게 약병 있잖아요. 짜서 쓰는 약병에다가 소분해서 쓰시면 됩니다. 완전 흰색이랑 완전 검은색을 써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순수한 흰색이랑 순수한 검은색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팔레트나 이렇게 짜여져 있는 흰색이나 검은색은 그렇게 순수한 색을 쓰기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굳어있기 때문에 물을 타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액상으로 되어 있는 포스터 컬러 흰색이랑 검은색을 쓰면 또렷하고 순수한 흰색과 검은색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파슬리를 그릴 거예요. 서양 음식 만들 때도 파슬리 뿌리면 디테일이 완전 살아나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런 서양 음식 같은 거에 파슬리를 그려주거나 한식은 깨를 그려준다거나 하면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릇의 어두운 부분에도 어두운 회색보다 보라색을 살짝 넣어줘서 조금 더 예쁜 색감이 나도록 했어요. 얼추 음식이 완성되어서 배경을 칠해주고 있어요. 원래는 아까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주변에 있는 다른 음식이랑 식기를 다 그리려고 하다가 조금 귀찮은 것 같아서 일단 배경을 깔아주었고요. 제가 요즘 다시 이제 디자인 능력을 조금 끌어올려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순수한 그림보다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간 그림을 그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디자인 감을 조금 잃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림 하나하나 그릴 때도 디자인적인 요소를 꼭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 그린 거에도 일부러 외곽선을 약간 만화 느낌으로 선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일정한 선이 나와야 될 때는 아무래도 붓으로 하니까 선이 일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페인트 마카 색깔이 조금 다양하게 있는 그 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그거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디자인적인 요소를 넣기 위해 이제 볼로네제 리가토니라는 글자를 배경에 넣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좀 계획을 안 하고 대충 쓰는 바람에 조금 뒤쪽에 있는 글자들이 막 겹쳐졌잖아요. 사실 컴퓨터로 하면은 저럴 일이 없는데 손으로 쓰면은 저런 일이 저는 꼭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것 또한 디자인 요소라고 말로 풀어내면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화이트 포스터 컬러 깨끗하게 물기 최대한 없게 해서 배경색 위에 흰 색깔로 글자를 써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 때문에 액체형 포스터 컬러 흰색이랑 검은색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 순수한 흰색으로 글자를 다시 깔끔하게 써주고 라인에 썼던 파란색을 사용해서 글자에 아웃라인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문화센터에서 POP 예쁜 손글씨라는 것을 배우고 자격증을 땄었어요. 그때 이런 식으로 글자를 되게 많이 꾸몄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게 유행이 좀 완전히 지나고 해서 배운 게 좀 쓸모가 없기는 하는데 이렇게라도 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배움으로써 저는 영상과다 보니 디자인적인 거를 배울 일이 없었는데 POP 예쁜 손글씨를 배우면서 조금 디자인적인 거를 그때부터 조금 익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절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께서 디자인 감각이 되게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런 글자 배치나 그림 구도 이런 걸 되게 잘 배웠었고 그게 아직까지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볼로네제 리가토니는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그릴 그림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짝대기 그리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감자튀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감자튀김이 포함된 프라이드 칼라마리라고 하는 음식인데요. 이게 오징어 튀김이에요. 원래는 제가 이거 전날에 저녁으로 오징어 볶음을 먹었어가지고 메뉴 설명에 오징어 써있길래 먹기 싫다고 징징댔거든요. 근데 앞에 프라이드는 읽지도 못했어요. 근데 큰오빠가 이거 꼭 먹어야 한다고 했다고 시켰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감자튀김이랑 오징어 튀김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튀김 음식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이걸 제가 거의 반 이상 혼자 다 먹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굉장히 맛있었고요. 제가 감자튀김을 좋아해서 원래라면 이런 식당 가면 무조건 감자튀김을 시키는데 요즘 식당 가면 감자튀김 웬만한 거에 다 트러플 감자튀김으로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트러플 냄새를 맡으면 뭔가 휘발유, 석유 이런 냄새가 나서 역해서 트러플 음식 들어간 음식을 못 먹어요. 근데 이 집도 마찬가지로 트러플 감자튀김이라 가지고 아쉽게도 못 시켰는데 딱 요거에 트러플이 들어가 있지 않은 감자튀김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소스도 2종류나 줬었고요. 앞으로 이 집을 또 가게 된다면 이 메뉴는 또 시켜서 먹으려고 합니다. 아마 이날 먹은 메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한 5개? 4개, 5개 정도 시켰는데 5개인가 6개인가 시켰었는데 프라이드 깔라마리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근데 이 프라이드 칼라마리는 겉에 봉투도 그릇이 아니고 종이 봉투에 담아줘서 감자튀김이랑 오징어튀김이랑 봉투랑 다 노란 톤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감자튀김은 완전히 샛노란색에 레몬 옐로우 좀 계열로 완전히 밝게 칠해줬고 또 여기 레몬이 있거든요. 지금 칠한 게 레몬인데
레몬은 레몬 계열이지만 흰색에 가깝게 칠해주고, 오징어 튀김은 약간 주황빛이 돌게 칠하고, 종이봉투에는 갈색이랑 노란색에 파란색 같은 걸 좀 섞어서 크래프트지 색깔이 잘 나도록 조금 탁하게 칠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같은 노란 톤인데도 조금씩 차이가 나서 그림 간의 구분이 잘 돼요. 그리고 오징어 튀김은 조금 더 진하게 진한 갈색, 좀 붉은 계열로 명암 부분을 많이 디테일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튀김이 치킨이나 이런 튀김류는 약간 올록볼록한 질감이 있잖아요. 이것만 조금 잘 표현해줘도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리는 거 보고 있으니까 이 프라이드 칼라마리를 또 먹고 싶습니다. 제가 이때 맥주를 못 먹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더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이봉투랑 레몬이랑 다 디테일하게 조금 더 진짜 같은 느낌이 나도록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더 잘 표현해주고요. 그다음에 이 소스가 담긴 이 간장 종지 같은 게 스댕이에요. 스테인레스이기 때문에 이런 쇠질감이 좀 느껴지면서 좀 차가운 느낌이 좀 들도록 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모서리 부분이 날카롭게 빛이 받는 것처럼 표현되도록 그어주었고요. 밝은 색으로 하이라이트가 있어야 되는 부분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파슬리, 이번엔 가루가 아니라 좀 이렇게 잎이 살아있는 그 파슬리더라고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슬리 같은 거 그려주니까 완성도가 훨씬 더 살아나죠. 그래서 괜히 고명이 괜히 고명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음식 그림은 얼추 완성이 되었으니까 배경을 칠할 건데요. 그림이 전체적으로 노란빛이 돌기 때문에 이거랑 완전 반대되는 보색을 하기보다 저는 조금 비슷한 톤인데 주황빛이 도는 색으로 조색을 해서 칠하고 있습니다. 뭔가 완전 보색을 하면 조금 따뜻한 느낌이 사라질 것 같더라고요. 음식의 따뜻한 느낌이 그대로 전달됐으면 해서 비슷한 톤으로 맞춰주었습니다. 그치만 비슷한 색으로 해버리면 음식이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오렌지빛을 좀 더 넣어서 그림이랑 배경이랑 분원되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배경을 깔끔하게 칠하기 위해서 이런 납작붓은 꼭 필요해요. 프라이드 칼라마리도 마찬가지로 음식의 외곽 라인을 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어디 식당의 메뉴판 그림 같기도 하고 과슈가 확실히 불투명한 수채화라서 그런지 컴퓨터로 그린 듯한 느낌이 나요. 애니메이션 속 음식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요거는 배경이 아무래도 좀 색이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더 만화 같은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서 흰색으로 겉에 테두리를 하나 더 추가해서 선을 그려줬어요. 약간 컴퓨터로 디자인 작업을 할 때도 이렇게 선을 한 개만 하기보다 2개, 3개씩 하면 조금 더 디자인적인 느낌이 잘 살아나는 거를 응용을 했습니다. 이 펜은 지그 캘리그라피 펜이에요. 이게 사각형의 납작 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캘리그라피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붓펜을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영어권 캘리그라피는 고딕체 같은 옛날 양식의 그런 글씨를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영어 글씨를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펜이
이 지그 캘리그라피 펜인데요. 이걸로 약간 고딕 느낌이 나는 글자 같은 거를 배경에 전체적으로 플라이드 칼라말이 이게 패턴이 되도록 써주고 있고요. 이게 펜이 양끝이 두께가 달라요. 그래서 한 줄은 두꺼운 펜으로 써서 글씨가 좀 진하고 크게 써지게 하고, 또 한 줄은 얇은 펜으로 써서 얇고 조금 자잘한 느낌이 나게 써주고,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써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뒤에 배경으로 글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 쓸 때 그 그림 위에서 공중에서 써주면서 진짜로 그림 밑에 글자들이 쫙쫙 패턴처럼 깔려있는 듯한 느낌이 나도록 써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꽉 채워지니까 진짜로 제 눈에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픽 작업을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디 맥도날드 같은 데 있을 것 같은 그림 같지 않나요? 이제 2가지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